86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지난 시간들인데요. 신입생들. 시간이 빨리 지나갔죠? 곧 종강이 다가오고 있어요. 참고로 이 숫자는 뭘까요? 이 숫자는 제가 학교에 입학한 후 지나간 날. 네, 하하. 미안해 삼자면 이 숫자는 저희 존경하는 원장님이 학교를 다닌 시간이에요. 불교합니까? 86일 많기도 하지만 어느덧 학교에 좀 적응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학교에 처음에 들어오기는 상당히 힘들었겠죠. 이렇게 들어오기 힘들었던 학교가 어느 날 입학 제도가 바뀌고 다른 캠퍼스를 공유하고 이름이 바뀐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이죠. 오늘은 서울대학교 존립위기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우선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일명 국통대는 무엇인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와 지방 각종 국공립대를 통합하고 공동으로 입학해서 공동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표는 대학 수여라를 해소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서울대는 지방 국공립대와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울대학교는 그 네트워크의 일부, 즉 관악 캠퍼스로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어느 캠퍼스에나 자유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공동으로 입학하여 공동으로 학위를 받을 수 수여받습니다. 만약에 이 제도가 실현이 된다면 대학의 주요 기능을 서울대가 단독으로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대 폐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서울대 폐지가 뭐가 문제일까요? 우선 국공립대 평준화는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하향 평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이 시험지에 주목해 주세요. 자, 지수함수, 역함수, 그다음에 행렬의 간단한 계산. 어느 학교의 시험, 무슨 과목의 시험 문제일까요? 바로 국립군산대학교의 공학수학 중간고사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여러분이 모르는 개념이 있더라도 하루만 공부하시면 무조건 다 맞출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서울대학교의 공학수학의 중간고사의 이름을 알지 않나요? 이거는 하루는 안 되겠죠? 네. 만약에 국공립대가 통합되고 현실화가 되어서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강의를 듣는다면 제대로 소화를 할 수 있을까요? 반면 반대로 서울대생들이 국립군산대학교에서 공학수학을 듣는다면 강의에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괜찮겠죠? 이렇게 상위권에게는 지도함을, 그 다음에 하위권에게는 멘붕을 안겨주는 교육은 하위권의 낙제, 그리고 상위권의 학업적 갈증으로 이어지는 루즈루즈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준화는 대학 사회화를 해소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등이 서울대를 끌어내린다고 학벌 사회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모두가 기회 평등을 가지게 될까요? 아닙니다. 서울대가 만약에 폐지된다면 고연대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입니다. 보통 그 평준화의 성공적인 사례로 프랑스를 많이 드시는데요. 프랑스는 파리의 대학을 총 1대학부터 13대학으로 평준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대학이 아니라 여기에 위치한 그랑제콜이라는 우수 대학입니다. 그랑제콜은 4% 이내의 우수 학생들만 진학하는 대학으로 프랑스의 모든 지도계층과 상위계층은 모두 이 그랑제콜 출신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학벌이 공고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그랑제콜 중에 하나인 국립행정대학 출신입니다. 자, 사실 한국 사회의 학벌 문제는 서울대가 가장 학문적으로 우수한 학교이기 때문인 것만은 아닙니다. 자, 이는 학부 이후에 그 진로, 즉 고용과 사회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자, 여기 대학 순위에서 봤을 때 절반은 서울에 속해 있고 나머지 절반은 광역시에 속해 있습니다. 좋은 대학들이 서울에 모여 있고 우수한 인재들이 그래서 서울로 몰려들고 이를 고용하는 기업들도 수도권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 간의 격차, 즉 이 국공립대학의 목표는 국공립 통합의 목표는 대학 사회화 문제가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평준화는 이런 지역 균형화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모든 자원과 인구가 집중된 기형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서울대를 평준화시킨다고 나머지 지방에서 우수한 인재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다소 1차원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수험생 중에 4%가
서울 소재 대학의 정원수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자, 이 수가 적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밑에 있는 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역 균형화는 이런 학생들이 대학 수능 시험에 집중하지 않고 그런 인재들이 지방으로 흘러갔을 때 비로소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공립대 평준화하고는 관련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벌 사회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서울대는 그 꼭지점에 학벌주의의 꼭지점에 있는 학교이고 최근에는 사회 근간을 흔드는 부패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학벌 사회와 학벌주의는 개혁해야 할 우리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전후에는 일본, 성장기에는 미국, 그다음에 최근에는 유럽의 교육 제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들 세 사회의 교육 제도는 그 사회의 특성에 잘 맞게 설계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다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나라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사회 문제의 근본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특성에 잘 맞게 교육 제도를 대학을 개혁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